더 황당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 현지 교민이 베트남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20일자 한 뉴스 제목은 무려 베트남이 왜 한국에 빠른 키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가입니다. 베트남의 보건부 부차관 느엔 탄롱은 베트남의 많은 판정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 한국의 의학제품, 키트, 테스트 장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국 정부에 자기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부차관이 요청을 한 것인데, 요청한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 기사 주제입니다. 보통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굳이 요청한 이유를 제목으로 한 것은 사실 베트남에서는 키트를 개발해서 하루 생산량이 1만 세트에 이르고 타국에서 수출 요청까지 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근자감 쩌는 베트남이 하루에 1만 세트나 자력 생산을 하는데 왜 한국에 요청을 하지? 자존심도 없이?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부차관이 인터뷰한 기사의 이유를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것으로 테스트를 하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딱 잘라 100%랍니다. 신났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의 키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4시간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한국에서 승인을 받은 5개의 키트 모두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의 수십 개 국가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어떻게 테스트해서 이미 미국을 압도했는가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테스트 키트 정확성에서 2월 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20개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회의한 지 일주일 만에 한 제약사가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던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차관은 무려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국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키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 한국 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은 한국보다 좋은 키트가 있지만 한국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역시 자존심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부차관은 키트뿐 아니라 생물학적 약제, 키트, 테스트 장비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걸 보면 구매하겠다도 아니고 종합선물 세트로 그냥 달라고 하는 뉘앙스 같기도 합니다. 테스트 장비는 우리나라도 모두 해외에서 구입해서 쓰는 현실이니까요. 아니 베트남 한국에 뭐 맡겨놨어요? 우리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아무리 속마음은 고가와도 좋은 소리로 부탁을 하는데 근자감의 결정체 베트남 역시 종합선물 세트로 달라고 하면서 야 우리 집에 니네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있어. 근데 니네 거 좀 구리지만 또 모르니까 니네가 주면 너그러이 받아줄게. 좀 보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홍옥병원이나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설립한 종합병원 빈맥을 가봐도 한국의 웬만한 병원하고 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민망해 보이는데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베트남입니다. 진짜 문제는 베트남 대부분 사람들이 전 분야에 걸쳐 이런 황당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정보를 차단하고 선전에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승리법 이 말은 중국 소설가 류슌의 명저 아큐정전에서 나온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인공 아큐는 성격이 거의 찌질이에 가까운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무례배를 만나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이내 저 녀석들은 내 아들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게 찍힌 것뿐이다. 라고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대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류슌은 이러한 민중의 근성을 아큐의 정신승리법에 빗대어 비평한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작가 로맹 롤랑은 이 작품을 그것이 어디 중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큐란 모습은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베트남과의 일을 두고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돈 없는 행동들에 대해 모르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사실도 있으니 간략히 보면 베트남 당국은 이미 이륙한 한국 비행기의 하노이 착륙을 불허하고 한국인을 강제로 열악한 폐병원에 격리, 자물쇠로 잠그고 그 과정에서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었던 것이 팩트이고 여행객들을 격리 후 아무 식사도 제공하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반미와 머핀 몇 개를 주었는데 이것을 빵 조각이라고 했다고 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빵 조각이라고 비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빵 조각인데 조각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서는 비하의 용어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머핀은 분명히 빵이니까 머핀 보고 빵이라고 한 걸 반미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미도 사실 빵이잖아요. 자기들의 식민지 시절 먹을 게 없어 바게트에 채소와 여러 가지를 넣은 자부심 있는 전통 음식 반미를 빵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열이 받는다는 것도 중간에
번역이나 오해가 쌓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식 불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고기구이, 그냥 고기 이러거나 떡을 라이스 케이크 이러면 전통을 무시했다고 열받아야 되는 건가요? 또 한국인들이 거만하게 4성급 호텔을 요구해서 호화롭게 지냈다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귀국해서 오랫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오랫동안 계속 먹기만 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요상하게 바꿔서 한국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 먹는 종자냐며, 또 페이스북, 인스타, 다른 나라 게시물에서까지 한국 과거의 아픈 내용까지 거론하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에게 비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있는 법입니다만, 이번에는 베트남인들과 베트남 언론까지 첫째는 사건의 인과관계, 사실관계, 과실관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한국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타국이나 타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나라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선을 넘는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의 과거 아픈 역사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수위를 너무 넘는 표현이 난무하니까요.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이런 건 사실 흔한 건 아닙니다. 베트남도 사실 아픈 역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번 일에 맞대응하며 그런 표현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한 베트남 유튜버에게 화가 많이 난 사건도 있었는데요. 최근 베트남에서 조회수 120만까지 폭등한 영상으로 제목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4가지입니다. 1. 이 유튜버는 직접 눈을 찢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이쁜 쌍꺼풀이 있다. 2.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맥주를 싸게 살 수 있다. 3. 베트남 짝퉁 시장의 모조품 신발을 부러워한다. 4. 징이나 나쿠이 같은 음악 무료 듣기 사이트를 부러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래 부럽다 부러워 이러고 넘겼지만 첫 대목인 쌍꺼풀에 자기 눈을 찢어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인을 눈으로 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차별을 받아서 외모 꾸미기에 열심이고 쌍꺼풀 수술한 한국 친구를 보고 기겁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히 불쾌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참고로 맥주는 한국은 주류세가 높고 베트남은 싸서 그렇다네요.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물가는 한국과 비교하면 다 싼데 뭘. 그리고 베트남은 짝퉁 신발도 질환 떨어지게 잘 만든다는 근자감을 말하는 것이고, 음원의 경우 저작권 개념이 아직 미흡해서 베트남에서는 뮤지션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 채널을 보면 그전부터 한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화제가 더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삭제했고 지금은 채널 상태가 평온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이 베트남의 기술 인력 700명을 파견하면서 2주간에 대한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도 베트남 현지인들은 삼성이 뭐라고 그러냐며 말이 제한이지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며 엄청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구미공단에서 판정된 사람이 발생해 베트남으로 고급 스마트폰 생산이 옮겨온다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베트남인들과의 결혼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 23,600건 중 베트남 출신 아내가 6,712명으로 1위, 베트남 출신 남편은 639명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남녀 불문 베트남인과 결혼한 분들이 작년 한 해만 7,300명이 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분들과 베트남 배우자분들도 대부분 한국 국적을 얻어 우리 국민이 되고 자녀분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은 현재 교민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구성 차원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근래 베트남이 한 어이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진단 키트 등의 지원을 베트남에서 아쉬워하며 요청해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이었죠. 국민들 개인으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국가 대 국가로서 디스전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타국이 어렵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진짜 외면할, 그렇게 할 한국인들도 아니지만 난데없이 모욕을 당한 개인들의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비하하던 베트남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아주 우수한 키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한국의 키트는 부정확하지만 시간이 짧다, 하지만 대량으로 사태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부정확한 키트를 요청한다. 그런데 키트만도 아니고 의약제품, 키트, 테스트 장비까지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스트랄한 태도를 보이니 남은 정도 뚝 떨어질 정도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베트남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